이번 수업에서는 행렬의 네 가지 벡터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이 행렬의 부분 공간으로는 칼럼 스페이스, 그리고 선형연립방정식의 무한한 해집합과 관련이 있는 널 스페이스, 이 두 가지를 다루어 봤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벡터 서브스페이스로는 행렬 A를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로우 스페이스와 그리고 로우 A 트랜스포즈라는 전체 행렬의 또 하나의 널 스페이스인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들 간에 어떠한 기하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행렬과 관련돼서 칼럼 스페이스 그리고 널 스페이스라는 두 가지 서브 스페이스를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두 개의 또 서브 스페이스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서브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룰 거고, 그 네 개의 서브 스페이스가 서로 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마찬가지로 그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행렬에 대한 개념들에서 서브 스페이스가 갖는 의미가 실제로 앞으로 무엇일지, 좀 이제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라는 게 있고요. 이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죠. 지난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베이시스, 랭크 이런 말들을 썼는데요. 이 랭크라는 말은 행렬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넌제로에 해당하는 피봇이 몇 개이냐,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뭐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들든 리듀스드 폼을 만들지 간에 스퀘어든 렉탱귤러 매트릭스가 됐든지 간에 넘버 오브 피봇이 몇 개인지 그 과정에서 그 개수가 행렬 A의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에 디멘전이라는 말은 뭐에 쓰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디멘전은 하나는 우리가 디멘전 오브 벡터라고 흔히 쓰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선형대에서 디멘전 오브 벡터라는 말은 잘 안 쓸 건데, 어쨌든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벡터가 몇 차원이야 이런 말들을 항상 써왔기 때문에 디멘전 오브 벡터라는 말을 쓰고요. 이 말은 그야말로 넘버 오브 엘리먼트예요. 이 벡터를 구성하는 값들이 몇 개이냐, 뭐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여기서 많이 다루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디멘전 오브 벡터 스페이스예요. 이것이 서브 스페이스가 됐든 전체 스페이스가 됐든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에요. 이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넘버 오브 베이시스 벡터예요. 이 베이시스 벡터라는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그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다 구성하는 걸 스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몇 개이냐? 그 개수가 바로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벡터의 차원이 얼마냐?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얼마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 줘야 되고요. 보통 행렬에 대해서는 디멘전이라고 안 하고 랭크라고 말을 써요. 근데 행렬의 관점에서 랭크와 그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 네 가지 펀더멘탈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행렬 A의 랭크와 행렬 A에서 만들어지는 앞으로 얘기하는 네 가지 중에서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개념이 굉장히 이제 같은 값이다 보니까 혼동될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은 차차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행렬 A, n by n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첫 번째 벡터 서브 스페이스는 칼럼 스페이스예요. 칼럼 스페이스는 기호로 이렇게 칼럼의 대문자를 쓰고요. 행렬 A에 대한 칼럼 스페이스다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행렬에 들어가 있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따라서 이 칼럼 벡터들, 이것들이 이제 바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칼럼 벡터가 베이시스고 어떤 칼럼 벡터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칼럼 벡터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게 베이시스인지는 이제 찾아내야 될 거고요. 그 베이시스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넌제로 피봇을 갖는 녀석들이 바로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도 다시 하죠.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 베이시스는 무엇이냐? 약간 위아래 썼던 말들이 좀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넌제로 해당하는 값들 이거 우리가 이제 피봇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피봇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넌제로 값들인 피봇들을 갖는 그런 칼럼 벡터들 그것들이 바로 이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고 그 개수가 바로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돼요. 그 디멘전은 근데 이제 랭크랑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봇의 개수랑 결국에는 같은 말이 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줬던 이 디멘전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녀석은 결국 행렬 A의 랭크랑 똑같을 것이다. 넌제로 피봇을 갖는 칼럼 벡터들 그 개수만큼 베이시스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 베이시스의 개수가 디멘전이라고 그랬고 서브스페이스의 그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랭크는 결국 같은 값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랭크랑 디멘전이랑 막 약간 용어가 같은 듯 보이기도 해요. 뭐 사실 같은 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칼럼 스페이스고 우리가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이제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였는데 널 스페이스는 기호로 n 이렇게 a라고 써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렬 a에다가 어떤 특정한 벡터 x를 곱해서 0벡터를 만들게 되는 이 x라는 벡터들의 집합. 그렇죠? 이거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이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업 시간에 했을 때 리듀스드 폼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리듀스도 정확하게는 에슬런 폼이라는 걸 했었고 이것으로부터 뭘 구했나요? 스페셜이라는 벡터,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를 구했어요. 이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를 구할 때는 우리가 피봇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이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특정한 벡터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그랬고 스페셜 솔루션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베이시스예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참고로 이제 칼럼 스페이스를 우리가 행렬 A, n by n이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행은 n개고 컬럼은 n개인 행렬이었죠. 칼럼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행렬의 칼럼 벡터들인데 이 칼럼 벡터라고 하는 건 결국 m 차원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디멘전 입장에서 보면 m 차원이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서브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널 스페이스는 AX는 0인데 X라는 벡터가 행렬 A의 컬럼의 개수만큼 있죠. 그게 바로 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게 바로 널 스페이스죠. 그래서 N과 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 차이를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랭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다른 서브 스페이스들을 얘기해 보죠. 다음은 뭐냐면 컬럼 스페이스가 있다면 로우 스페이스예요. 한마디로 행방향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행렬 A를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면 기존의 행이었던 게 칼럼 벡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칼럼 스페이스처럼 대신에 A의 트랜스포즈라고 써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의 트랜스포즈라는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이 이 베이시스는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소거법을 만든 그런 컬럼 벡터들, 뭐 정확하게는 로우 벡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한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넌제로 피봇을 구하고 할 텐데, 그런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들이 바로 베이시스예요. 여기 좀 표현이 좀 틀렸네요. 위드 피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컬럼 스페이스를 구할 때와 똑같고 그냥 행렬 A만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똑같이 디멘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로우 벡터는 원래 칼럼으로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N이라고 하는 녀석, 즉 N 바이 M으로 바뀌어요. 행렬 자체가. 그래서 이제 A 트랜스포즈에 대한 칼럼 스페이스니까 벡터 입장에서 볼 때는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디멘전,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개수, 우리가 그 서브 스페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디멘전은 그러니까 랭크랑 같은 값을 갖더라. 여러분들이 A를 하나, A의 트랜스포즈를 하나, 넌제로 피봇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A 트랜스포즈 랭크나 A나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A 트랜스포즈란 상태에서 가우시안 소거법을 하고 넌제로 피봇이 몇 개인지를 봐서 해당되는 컬럼들에 해당하는 그 벡터들을 따질 텐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랭크에 해당하는 넌제로 피봇의 개수는 행렬 A나 A 트랜스포즈나 똑같아져요. 뭐 해보면 실제로 바뀔 수도 없고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와 칼럼 스페이스의 이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행렬 매트릭스 A의 넌제로 피봇의 개수인 랭크랑 같더라. 이렇게 돼요. 아직 여러분들에겐 널 스페이스와 다른 이제 하나의 널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또 하나, 그것에 대한 디멘전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널 스페이스가 있는데 오늘 레프트라는 말을 붙여요. 레프트,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이거는 널 스페이스인데 어떤 경우에 널 스페이스냐? A의 트랜스포즈래요.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하고 널 스페이스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해서 널 스페이스니까 0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쵸? 이 Y라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널 스페이스라는 벡터 집합이에요. 근데 트랜스포즈의 특성은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전체 곱해진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서 순서가 곱하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인버스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해도
A 트랜스포즈 Y나 이 전체 Y 트랜스포즈 A 곱하기 이 전체의 트랜스포즈에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A라는 행렬의 레프트 쪽에 Y 트랜스포즈라는 벡터가 존재하니까 물론 저때는 칼럼 벡터가 아니라 로우 벡터긴 하겠죠, 이때는. 그래도 어쨌든 A에 레프트에 붙어 있다 그래서 레프트라는 말을 붙였대요.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니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벡터의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이제 A 트랜스포즈는 아까 얘기하던 n by m이고요. m 차원에 해당하는 벡터가 y죠. 그래서 m 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 부분 집합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다. 그러면 이제 널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먼저 여기다가 써놓고 하죠. 참고로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원래 벡터 공간이 뭐였나요? n이라는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리를 하자면 널 스페이스에 여기다가 이거는 정리할게요.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 이거는 뭐랑 같냐면요. 원래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벡터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 중에서도 행렬 매트릭스 랭크 또는 n차원에 대응하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만큼 뺀 그래서 랭크 A라고 R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돼요.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의 경우는 얘는 n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였는데 이렇게 돼요. 신기한 건 뭐냐? 우리가 방금 이 디멘전 칼럼 스페이스 요거의 값은 R이라고 그랬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디멘전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랭크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값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서브 스페이스들을 보면 같은 n차원 형태의 벡터 공간을 갖는 것들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m차원 벡터 공간을 갖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m차원 공간이고요. 위에 것들은 n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예요. 얘네들끼리는 이런 식의 이 디멘전 자체가 총 n차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더 중요한 건요. 벡터와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각각의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해요. 칼럼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 각각의 벡터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적해보면 0이 되는 오르소고날 관계를 갖고요. 똑같이 A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로우 스페이스랑 그리고 순수한 널 스페이스,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그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서로 수직인 걸 오르소고날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벡터들끼리 서로 간에 수직이 되는 걸 컴플리먼트라고 붙어요. 벡터 하나가 오르소고날한 게 아니라 집합 대 집합으로 서브 스페이스와 서브 스페이스 간에 오르소고날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르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서브 스페이스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 네 개의 서브 스페이스는 아무렇게나 생성되는 게 아니라요.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로우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요. 또 컬럼 벡터에 대응하는 어떤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있고 로우 벡터들 차원과 대응하는 일반 널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같은 m 차원과 n 차원에 해당하는 서브 스페이스들끼리는 서로 수직이고요. 그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으로 되는 서브 스페이스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랭크라고 하는 디멘전이라고 하는 값이 서로 n차원이든 m차원이든 벡터 전체 공간의 차원과 같은 값이 되도록 이렇게 상호 보완된 값을 갖는다. 이런 구성을 갖는 게 4개의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의 구성이에요. 정말 그런지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첫 번째 이그젬플은 아주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그젬플을 볼까요? 제 행렬 A를 또는 뭐 어퍼 리듀스드 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렬을 이렇게 줬다고 하죠. 그러면 넌제로 피봇이 딱 눈에 하나 보이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칼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녀석이 1, 0 요거죠? 그래서 1과 0. 요 한 개의 벡터의 선형결합. 그거는 그냥 쭉 이어지는 1과 0을 마음대로 실수배하는 거니까 일종의 1, 0을 지나는 평면의 라인이에요. 그리고 2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죠. 행렬 지금 이 형태가 2 곱하기 3인데요. 아까 m by n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2가 바로 m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인데 지금은 2차원의 서브스페이스다. 칼럼 스페이스처럼 로우 스페이스도 바로 볼까요?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를 여기다가 써보면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넌제로 피봇은 이렇게 딱 하나만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저 칼럼 벡터, 그게 결과적으로 로우 벡터가 되네요. 이걸 구해보면 1, 0, 0. 이것도 1, 0, 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상의 모든 이 실수배 K배가 되니까 3차원 공간상의 라인이에요. 얘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인데 이게 바로 N이네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와 칼럼 스페이스를 우리가 바로 구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이제 벡터 차원을 갖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널 스페이스랑 그리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해보죠. 먼저 널 스페이스를 구해볼까요? 널 스페이스를 구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다 우리가 U, V, 만약에 W 이렇게 해주게 되면 3차원 벡터 중에 피봇 베리어블은 U가 되고 V랑 W는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프리 베리어블에 대한 두 개에 대해서 조합을 만들면 돼요. 지금 V 그 다음에 W에 대한 조합이니까 V에 해당하는 부분 1이고 다른 프리 베리어블 0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피봇 베리어블의 값을 구하는데 다 00이죠? 그러니까 여기 0이에요. W에 대해서는 세 번째 칼럼을 갖고 하는데 피봇 베리어블 위치는 0이고 W에 대한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자기는 1이고 V에 대한 프리 베리어블 자리는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010, 001이라는 두 개의 스페셜 솔루션이 나왔고 이게 바로 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예요. 지금 내가 쓴 것들이 전부 다 베이시스죠. 그 베이시스고 그 베이시스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스페이스가 칼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지금 첫 번째 구한 거는 플레인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되는데 아까 트랜스포즈를 구했었죠. 그죠?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두 좌표니까 UV 정도로만 해볼까요? 그러면 V가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프리 베리어블이고 자기 자세는 1로 놓고 나머지 피봇 베리어블 자리는 0이네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다 구했고요. 앞에서 했었던 벡터의 차원의 관점에서도 다 써보면 요거 3차원 n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칼럼 스페이스처럼 M 차원에 대응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앞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넌제로 피봇, 랭크를 생각해 볼까요? 주어진 행렬에서 피봇은 딱 하나였죠. 그러니까 랭크 오브 A는 1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디멘전, 컬럼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 얘네들의 디멘전은 이 랭크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 1이 돼요. 그리고 저 널 스페이스나 얘네들의 디멘전은 해당되는 차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널 스페이스는 지금 3차원 지금 공간에 대한 n이죠. n-r이라고 썼는데 n은 3이고 r은 1이니까 2차원 베이시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두 개의 베이시스 때문에 2차원이에요. 끝으로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n-r이라는 차원을 갔는데 m이 지금 2차원이죠. 그래서 2-1이니까 1차원이에요. 베이시스 하나 나왔죠. 베이시스의 개수가 서브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디멘전의 개수만큼 다 베이시스들을 구했고, 특히 널 스페이스는 우리가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들이 그 해당되는 베이시스 벡터가 됐을 텐데, 얘네들을 다 우리가 깔끔하게 구했어요.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는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 칼럼 벡터, 걔네들을 우리가 다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들은 우리가 리듀스드 에셀런 폼으로부터 배웠던 그 방법으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들을 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방금 정리했던 내용 빨간색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앞에서 내가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디멘전의 개념과 각 벡터들의 서브스페이스들의 벡터들이 어떤 m차원 공간인지 n차원 공간인지 그것들을 다 이제 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죠. 그럼 이제 수직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데, 수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벡터 좌표값들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서로 내적해서 0인지 아니면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먼저 칼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은 1,0이라는 요 녀석을 지나는 요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이 X축에 해당하는 직선이 칼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모든 벡터들이에요. 이걸 지금 쳤죠. 그 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볼까요?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0,1이라는 벡터를 실수배니까 여기를 지나요.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Y축이고 이거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벽하게 지금 수직인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UVW 또는 XYZ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로우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해보면, 먼저 요 로우 스페이스는 100,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이고 Y축, Z축 방향이 0인 요 U축 또는 X축에 해당하는 요 직선이 바로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인데요. 다음에 얘기하는 널 스페이스는 0, 1, 0이랑 요거 이제 V만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0, 0, 1이니까 W만 1이에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선형결합이니까 이 평면이죠. 그러니까 VW 평면이에요. 당연히 VW 평면은 U축이랑 어떻게 되나요? 수직으로 지나가죠. 벡터라는 거 원점에서 시작한 어떤 특정한 요 끝점을 나타내 주는데, 평면의 어떠한 이 좌표도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직선 U축이랑 다 어떻게 되나요? 수직이죠. 다 직각관계를 가져요.
그 얘기는 어떠한 이 두 개의 서브 스페이스의 벡터 값들을 구해서 내적을 하더라도 다 0이 되는 거죠. 그 그림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 스페이스들끼리 서로 오르소고날한 걸 오르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서로 보완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디멘전 자체를 전체 n차원 공간 또는 m차원 공간을 꽉 채워주죠. 각각의 디멘전의 합이. 그럴 때 우리가 오르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을 통해서 방금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의 독특한 이 관계를 이야기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그젠플로 들었던 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A라는 행렬을 이그젠플 2라고 하고 A라는 행렬은 이렇게 됐어요. 많이 봤던 이그젠플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에셀런 매트릭스로 만들어도 좋고요. 또는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널 스페이스까지는 다 구해야 되니까 리듀스드 폼까지 만든 걸 이용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예를 들었던 이제 결과들을 볼 텐데요. 먼저 칼럼 스페이스는 넌제로 피봇, 넌제로 피봇이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칼럼과 세 번째 칼럼이 바로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1, 2, 마이너스 1과 3, 9, 3 이 두 개의 벡터의 자유로운 선형결합 K1, K2 정도라고 하죠. 이거로 이루어진 모든 집합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바로 칼럼 스페이스고 두 개의 베이시스를 방금 구했어요. 참고로 행렬 A를 우리가 리듀스드 폼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벡터 스페이스 자체, 칼럼 스페이스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다만 A라는 행렬에서 구한 두 개의 요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리듀스드 폼에서 만드는 100과 012라는 두 개의 칼럼 벡터의 베이시스는 서로 다르죠.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된 이 행렬의 베이시스를 칼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려면 리듀스드 폼이 아니라 A라는 행렬에서 주어지는 요걸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A라는 행렬을 조작해서 리듀스드 폼을 만들어서 100과 010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끝에 이 세 번째 성분은 다 0이 되는 이 100과 010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뭐 UV0 이런 벡터밖에 안 돼요.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랑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구할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해당되는 행렬의 컬럼에서 추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이 가우시안 소거법을 통해서 베이시스가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약간 다른 형태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쨌든 칼럼 스페이스를 얘기했고요. 이 행렬 A가 3x4 행렬인데 n/n에서 이 녀석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3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다. 그리고 랭크, 디멘전은 어떻게 되나요? 디멘전은 넘버 오브 피봇의 개수가 2개죠. 그죠? 그래서 2가 돼요. 이건 아까 랭크 R이라는 값과도 똑같겠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널 스페이스를 바로 구해봅시다. 널 스페이스는 이제 피봇 베리어블 UVWI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나눴는데 지금 프리 베리어블이 V랑 Y였어요. 그래서 V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그럼 자기네들 프리 베리어블 자기 위치는 1이 되고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다 0으로 만들고요. 피봇 베리어블의 값은 해당되는 두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에 각각의 개수를 순서대로 반대 부호로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y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2를 마이너스 1. 이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어떻게 됐나요? 얘네들은 4차원 벡터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베이시스,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베이시스가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왔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일단 2라고 쓰죠. 이제 우리는 A 트랜스포즈로부터 칼럼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로우 스페이스, 그리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한번 구해보죠. 앞에 수고했던 거랑 똑같긴 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A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리듀스드 폼을 만드는 걸 먼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A 트랜스포즈는 아까 1332, 2697 그거를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요. 아까 행에 있었던 1332, 2697 얘네들을 이렇게 칼럼의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A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이걸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조작하면 여기는 000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자, 피보팅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피보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그리고 단번에 다 각각 빼서 아예 일단은 에셀런 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리듀스드 폼을 만들면 이 리듀스드 폼의 모양이 두 번째 행을 3으로 나눴네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듀스 폼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대략 감을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듀스 폼을 만들고 보니까 넌제로 피봇이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이죠. 그 첫 번째와 처음 요 A 트랜스포즈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칼럼 벡터인데 실제로는 A의 행 벡터였으니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로우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133이랑 그 다음에 2697 이렇게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것들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들이 바로 이제 로우 스페이스고, 로우 스페이스는 아까 n차원에 해당하는 4차원의 서브 스페이스다. 베이시스가 몇 개 나왔나요? 넌제로 피봇 2개니까 디멘전을 생각하게 되면 로우 스페이스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2차원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관계를 잘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하면 일단 오른쪽원하는 건 잠시 후에 다시 비교해 보기로 하고 차원만 보더라도 요 2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차원 2차원이니까 총 두 개를 더해서 4차원의 개념. 그죠? 그러니까 n-r에 해당하는 것 또는 r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다 차원을 구성해요. 끝으로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는 3차원 공간에 랭크 2, 디멘전이 2였으니까 아마도 칼럼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1차원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가질 것 같죠. 그럼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U, V, W처럼 해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저 리듀스드 폼을 구하게 되면 W에 대한 요 마지막만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 프리 베리어블은 하나고요. 그 프리 베리어블 지금 일단 W라고 쓰고 그 W라고 쓴 프리 베리어블에 저 나머지 피봇 베리어블의 자리가 자기 자체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부호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요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모든 도형, 이거 라인이네요. 3차원 공간에 그냥 직선 하나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디멘전은 1이 되니까 아까 3-2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이제 서로 컴플리먼트 관계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벡터 스페이스들이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수직인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이그젠플 들어왔던 요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요 널 스페이스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조금 칸이 안 보이니까 요 5-1, 1이라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칼럼 스페이스 쪽에다가 좀 넣어보죠. 5-2 플러스 1 요거의 선형 결합. 자, 그럼 요게 이제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벡터고 이거를 우리가 이쪽이랑 여러분들이 내적을 해주면 돼요. 내적이라는 건 각 벡터들끼리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K1과 W는 일단 곱했다 치고 5, 2는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1, 0이 돼요. 또 두 번째 벡터랑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또 곱해주면 또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5, 마이너스 18, 플러스 3, 결국 0이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칼럼 스페이스의 벡터랑 그 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끼리 찾아서 아무렇게나 찾아서 내적을 해도 0이 돼요. 서로 컴플리먼트한 관계. 디멘전도 완벽하게 그 전체 M차원 공간의 디멘전을 서로 컴플리먼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오르소고날하고 이런 걸 우리가 오르소고날 컴플리먼트다 얘기했죠. 다음에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를 볼까요? 널 스페이스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벡터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각각 내적해 주면 되니까 하나씩 해보죠. 마이너스 3, 1, 0, 0을 이쪽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0. 마이너스 3, 그래서 6, 그 다음 플러스 1, 6, 0, 0. 끝났죠.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1, 3, 3이랑 2, 6, 9, 7이랑 각각 여러분들이 다 내적해서 더해보면 내적해서 계산해주면 0이 돼요. 그 얘기는 뭐 이제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널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도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서 디멘전은 해당되는 n차원 공간의 컴플리먼트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오르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했습니다.